삼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 정치를 현대 정치를 이끌어온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맞설 삼김이 또 속속 등장을 하고 있죠. 이재명 손절론이 10월에 벌어질 수가 있는데 삼김이 그 시기에 맞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시켜줬죠. 복권을 시켜줘서 어쨌든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는지는 논외를 치고, 김경수는 친노 친문의 적자다 이렇게 하는 김경수가 11월에 귀국을 합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10월에 대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귀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김경수 등장했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전해철, 삼철, 문재인의 삼철, 노무현 때부터 삼철 이렇게 했죠. 그 전해철이 그러니까 삼철은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이렇게 되는데, 그 전해철이 김동연 시장 쪽에 갔죠. 그래서 뭐 시정 자문위원장인가 그걸 맡았습니다. 그 도지사 쪽에 가서. 자, 그래서 김동연도 요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본인이 뭐 컵라면 먹다가 뭐 비서에게 호통을 치는데 그걸 다시 먹는 뭐 그런 그 일종의 퍼포먼스 쇼 같은 것도 했죠. 자, 그래서 두 명의 김씨, 김경수, 김동연이 있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등장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김부겸은 그동안 사실상 정계 은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맡았다가 사라졌는데 오늘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작심을 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김부겸이 작심을 한 겁니다.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이재명을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을 뭐 사당으로 만들었다.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방탄, 그리고 그 방탄을 위한 특검이나 탄핵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계속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또 많이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되어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김부겸이 국민적인 눈높이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다. 그리고 본인이 과거 정치를 할 때 아무리 DJ나 YS가 당을 장악을 해도 평균적으로 60% 내지 70% 지지율을 가지고 하고 비주류 몫을 한 30%는 다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9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는 거, 거기에 국민적 감동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재명을 막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일단 김경수는 문재인의 첫건이죠. 삼김 중에서 김경수는 문재인의 첫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김동연은 문재인의 첫건은 아니지만 그 문재인의 첫건인 전해철이 들어가 있죠. 그럼 그 문재인으로 엮여지는 거죠. 김부겸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문재인이 위에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에 뭐 정계를 떠나라는 요구가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월에서 이낙연이 이제 정계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초일에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그 이낙연이 나는 정계 은퇴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낙연도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위에 문재인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위기에 빠진 이 상황을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전당대회 8.18 전당대회 민주당 그 아주 성대하게 열었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 경기장에서 2만 몇천 명 모여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 열었는데, 그때 문재인이 이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평창마을에서
영상 축사 내용이 그때 잠깐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게 저는 상당히 뼈가 있는 그런 축사였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의 축사인데 모든 당원들이 모여있는 데서 뭐라고 했냐면은 확장을 가로막는, 자, 민주당이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보이는 인물은 뻔하죠. 이재명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을 축을 해서, 이 사법위기에 몰려있는 문재인을 축을 해서 말씀드린 삼김 그리고 이낙연까지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이 1심에서 두 가지의 1심 선고가 나와서 그것이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대법원까지 가서 높아지면은 이재명이 일극 체제를 만든 건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감히 나보고 이 대표적에서 내려와라고 할 거야.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본인에게 이 손절론, 용도 폐기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일극 체제를 완전하게 만들었죠. 자기 딴에는 일극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5명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워놨습니다. 다 채워놔서 그리고 이재명이 노린 것은, 그래 1심은 10월 달에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만 안 나오면 돼. 다음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대법원 판결 안 나오면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셀프 사면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죠.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의외로 빨리 나올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신속 재판을 모토로 내걸고 있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래 633인데 1, 2, 3심 지금 1심만 2년을 했기 때문에 2심, 3심은 빨리빨리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내년 봄에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본인의 전략이 어긋나는 거죠. 이재명의 전략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모든 이 재판의 1심은 총선 전에 나오면 안 된다. 모든 재판의 최종심은 대선 전에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총선 전에 1심 안 나오는 건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1심이 나옵니다. 10월 달에. 나오면은 다음 목표는 대선 전에 최종심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대선 전에 내년 봄이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위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대북송금. 이게 내일 공판 준비기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은 신진호 부장판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하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재판을 막 진행하면 이것도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장동 원래 내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 이재명이 안 가는 거. 그때 검찰에서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에게 4개가 묶여있는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렇게 묶여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은 수사를 그동안 재판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검찰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판결들이 한꺼번에 막 몰리면서 절대 이 상황에서는 대선 후로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그때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 딱 보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대선을 빨리 앞당기는 거죠. 대선 앞당기는 거. 대선 앞당겨서 정권 만드는 본인들이 한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기세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 박근혜 탄핵은 다시 재평가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때처럼 지금도 조기 대선을 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면받을 수 있다. 셀프 사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특검,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을 9개인가요? 뭐 하고 탄핵을 7개나 하고 결국 마지막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한다. 자,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이 일극체제를 만든 이유가 그건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겁니다. 변수가 생긴 거에 뭐냐면은 문재인도 사법위기에 몰려있다. 그러면 문재인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침 10월에 이재명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흔들자. 세게 흔들자. 그런 상황이 정치권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10월에 3명이 위기를 맞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그 이제 환경의 영향으로 정치권도 요동을 치게 되는 좌파 정치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요동을 치게 돼서 좌파 안에서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친명 그룹에서도 사실 이재명에게 충성을 맹세를 해서 공천을 받았지만 이재명과 같이 갈 수는 없다. 10월에 이제 1심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이제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재명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3김을 비롯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쪽 진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정치적으로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분석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